여러분,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삶이 불안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황금빛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놀라운 비결 5가지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망원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가게를 운영하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순자 할머니는 1970년대 초반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당시 2살배기 아들과 뱃속의 딸을 위해 작은 채소 가게를 시작하셨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락동 시장으로 물건을 떼러 가셨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2년간의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사신 순자 할머니에게 남은 건 깊은 허리 통증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우연히 서울대병원 건강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거동이 불가능해지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로부터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 우울증까지 깨끗이 나았고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태극권을 가르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서울대병원의 5가지 비결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히 의학적 연구 결과만이 아닙니다. 10년간 5,000명 이상의 노인분들을 추적 관찰하며 밝혀낸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놀라운 비결들입니다. 특히 이 5가지 비결 중 3번째 비결은 실천하신 분들의 95%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비결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비결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병원이 밝혀낸 5가지 비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25살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온 순자 할머니. 고향 충청도에서 자란 순자 할머니에게 서울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죠.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 2살배기 아들을 업고 뱃속에는 딸아이를 품은 채 시작한 서울살이. 친정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손버선 한 켤레와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주단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골목 안쪽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서 시작된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하루 일당을 받아오지 못하는 날이면
식구들은 쌀을 죽으로 끓여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망원시장 채소가게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시든 배추 한 포기였습니다. 시장 끝나기 전에 헐값에 넘기려는 물건이었죠.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그 배추로 맛있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매일 망원시장을 들렀습니다. 장사 끝나갈 무렵이면 시든 채소들을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걸로 장사를 하면 어떨까? 시든 채소들을 사서 다듬어 조금 싸게 파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원시장 골목 끝자락, 그저 작은 평상 하나 놓고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정직함과 부지런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순자네 가게는 채소가 싱싱해, 값도 착하고 인심도 좋아 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자전거에 채소를 싣고 왔다 갔다 했지만 3년 만에 작은 트럭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순자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7년 갑작스레 닥친 IMF 외환위기는 순자 할머니 가족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도를 맞았고 아들이 다니던 학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그래도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죠. 새벽 2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고 딸은 미국 유학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자 할머니는 모든 고생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해온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죠. 2년간의 투병 생활. 병원과 시장을 오가며 순자 할머니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못하고 일한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죠. 결국 2022년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순자. 할머니에게 남은 건 깊어진 주름과 굽은 허리, 그리고 깊어가는 우울증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제 살기도 바빴고 시장 골목은 점점 더 한산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 짓던 순자 할머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30년 넘게 매일 새벽이면 찾던 가락동 시장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우연히 들르게 된 복지관에서 만난 한 의사 선생님과의 만남이 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시장 일은 계속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채소 박스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척추를 따라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옆하게 철물점 아저씨의 놀란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심각한 골다공증이시네요. 척추 압박 골절 직전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일주일 동안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주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시간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장일은 그만하셔야 해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며느리가 추천한 망원동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민수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죠. 그날은 복지관에서 특별 건강 강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비결이라는 주제였죠. 강의가 끝나고 김 교수님께서 순자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잠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려도 될까요? 진료실에서 김 교수님은 순자 할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결과를 보며 교수님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골다공증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혈압도 매우 불안정하세요. 우울증 수치도 걱정될 만한 수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거동이 불가능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곧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지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김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제가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방법이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문득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서울대병원 김민수 교수님이 밝힌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한 노후의 시작은 아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날 때 가장 약한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갔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교수님, 그럼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건가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차와 같아요. 추운 날 시동을 걸자마자 과속으로 달리면 엔진이 망가지듯 우리 몸도 아침에 천천히 워밍업을 해줘야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압이 불안정하고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어요.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0년간 5,000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루틴을 제대로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68% 낮았다고 합니다. 수명도 평균 8.5년이나 더 길었죠. 그럼 교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아침 루틴을 시작해 보시죠. 먼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어서 교수님은 정확한 시간과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최소 3분은 누워 계세요. 그동안 팔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고 깊은 숨을 3번 정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되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1분 정도 더 계세요. 처음에 순자 할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특히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루틴의 두 번째 단계는 수분 보충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 깨우기 운동이었습니다. 복지관 태극권 교실에서 배운 동작들을 천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운동은 격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루틴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순자 할머니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고 3달째에는 아침형 인간으로 완전히 거듭났죠. 예전에는 억지로 일어나서 무조건 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요즘 달라졌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에 순자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게 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배운 걸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더욱 놀라웠으니까요. 바로 식습관과 운동에 관한 것이었는데 서울대병원 영양팀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지금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느라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고 대신 찬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해요. 김 교수님은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식사 계획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 영양팀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황금 식단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칼슘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식단표대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기상 후 30분이 지난 다음 반드시 따뜻한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했죠. 미지근한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두부와 계란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포함해 주세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따뜻한 음식을 먹되 과식은 피하라고 하셨죠.
배를 80% 정도만 채우세요. 그리고 저녁은 되도록 일찍, 늦어도 7시 전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평생 장사했던 것처럼 이것도 장사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건강을 위한 장사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만성 변비도 해결됐죠.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늘 답답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도 몸이 가벼워요. 하지만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인 맞춤형 운동이 필요했죠. 할머니, 운동은 약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김 교수님은 순자 할머니에게 딱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에 가시면 시니어 태극권 수업이 있어요. 이게 할머니께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거든요. 태극권은 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기본 동작을 할 수 있게 됐죠. 2달이 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3달이 지나자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요즘 순자 씨 걸음걸이가 참 좋아졌어요. 허리도 펴지고 시장 상인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다 태극권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남들 가르쳐 줄 정도가 됐다니까요. 실제로 순자 할머니의 건강 수치도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골밀도가 15% 증가했고 근력도 20% 이상 향상됐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8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였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밥 먹는 것도 즐겁고 운동하는 것도 즐거워요. 무엇보다 제 몸을 제가 돌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4번째와 5번째 비결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견한 4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의 건강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순자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울증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 발병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교수님은 순자 할머니에게 병원 심리상담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상담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 상담실에 갔을 때 순자 할머니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상담이야.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할머니, 여기서는 편하게 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은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일하면서 쌓인 이야기들, 자식들 키우느라 희생한 시간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의 외로움까지 모든 이야기가 물줄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야기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에 순자 할머니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사귀었던 마음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5번째 비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한 노후의 가장 큰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수명이 평균 7년이나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였습니다. 태극권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심도 함께 먹게 되었죠. 어머나, 순자 씨는 시장에서 장사하셨다고요? 저는 평생 장사하고 싶었는데 못 해봤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장사 인생에서 배운 지혜들, 가격 흥정하는 방법, 손님을 대하는 요령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탄했고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평생 장사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난 괜찮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됐죠.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특히 놀라운 변화는 스마트폰 사용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있는 딸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손주들의 사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교 발표회 영상 보내드릴게요. 꼭 보세요. 더 나아가 순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가 되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운동 방법도 가르쳐주고 건강한 식사법도 알려주셨죠. 제가 배운 걸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연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고, 치매 발병률은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시겠죠?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결국 함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홀로 고립되는 순간 우리의 건강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순자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은 시장 사람들의 눈에도 확 띄었습니다. 순자 씨가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표정도 밝아졌어. 놀랍게도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순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2024년 1월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 순자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거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던 곳이었죠. 김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30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봅니다. 검사 결과표에는 믿기 힘든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골밀도는 20% 이상 증가했고, 근력은 정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혈압은 완벽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우울증 수치는 거의 사라졌죠. 할머니께서는 이제 우리 병원의 자랑이십니다. 앞으로 다른 환자분들께 희망의 사례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화상으로 미국에서 접속한 딸까지. 모두가 순자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엄마,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은 더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댄스 동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맞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아침 태극권 수업의 보조 강사로 활동하시고 오후에는 건강한 식사 교실도 진행하시죠. 특히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최고의 인기 멘토가 되셨습니다. 순자 선생님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잘 지내요. 멘티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망원시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골목을 걸으며 체조를 하시는 상인들이 늘어났고 점심시간이면 다 같이 모여 건강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생겼죠. 순자 씨가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어. 요즘은 다들 건강 얘기하느라 바빠. 시장 상인회장님의 말씀처럼 망원시장은 이제 건강한 전통시장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활용법을 토대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거죠. 순자 할매의 건강한 하루라는 채널에서는 매주 건강식 레시피와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척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건강해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시니어 헬스케어 매니저 자격증 취득입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벌써 공부 시작했답니다. 김 교수님은 이런 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주는 교훈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그 어떤 의학 논문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 거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멘토가 되신 순자 할머니. 올해 76세를 맞이하신 그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비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이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건강한 노후의 5가지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다시 한번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비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은 금물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3분간 누워서 몸을 깨우고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찬 음식은 절대 피하고 항상 따뜻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기상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하시고 저녁은 되도록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태극권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부드러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세요. 마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순자 할머니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죠. 허리 통증, 우울증, 외로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알람이 울리면 3분만 더 누워 계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속 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75세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순자 할머니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건강한 아침, 식사 레시피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한 노후 꿀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지 또는 나름의 건강 비결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도 75세에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봐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황금빛 노후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